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뭐 다운로드 하거나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고, 또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들,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비록 뭐 책엔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이번 시간에 더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들, 미디어 리터러시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하나의 신문입니다. 예. 5월 13일인데요. 5월 13일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거리두기 실종된 미추홀구 선별진료소. 지금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미추홀구에, 인천이죠.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에서 선별진료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상당히 선별진료소 앞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요 사실은 뒷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그 미치 홀구의 그 구청장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 해명하는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라도 어떠한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 실제적으로 옆에서 찍으면 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거리를 띄엄띄엄, 밑에 아래 사진 보죠? 보았듯이 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언론이 어떤 사진 한 장으로, 우린 사진이면 실제로 찍었으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는데요. 실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속이는데 여러 가지 글들도 당연히 너무나 속이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또 살펴보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이번에 40주년이 됐죠, 그렇죠? 여전히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여러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이번에도 아니다라고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하였고요. 미국에서도 오래된 문서를 열람해 줬는데, 그 문서에 보면 이 당시에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문서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언가에 대해서 듣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단순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근데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정보 속에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죠? 뭐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일까, 늘 이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의문, 이 질문들을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는 원래 문해력이죠. 영어로 하면 문해력.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러한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미디어에도 우리가 그냥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문해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그래서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정말일까를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보면요, 정보의 일단 출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이 확인 가능한가, 저 사람이 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 누가 말했는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나. 다른 정보를 나는 추가적으로 찾아보았는가. 그 하나 가지고, 하나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른다면 어리석습니다. 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도 있는가. 정보가 과도하게 우리에게 또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정치색이 강하다. 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랬을 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다. 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일까라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도 보면 이 팩트 체크라는 이 코너가 있어요. 팩트 체크라고. 예. 특별히 감사하게도 SNU 서울대죠, 그죠? 서울대의 팩트 체크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이트에 보면 정말 이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정말일지 사실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면 정말 이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진짜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사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또는 판단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이태원 연락 두절 3,000명. 연락 두절됐죠, 그렇죠? 휴대폰 기지국으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주한미군은 2주 격리를 안 한다. 또는 자외선 손 건조기 살균 효과가 있을까? 예, 21대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이 당선자 300명 중에 100명이 전과자일까? 5월 30일부터 의원이 되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죠? 이틀 지났는데, 2일이 지났는데 5월달 월급을 다 받을까? 휴대폰 속도입니다. 휴대폰의 한국의 5G 속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진짜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메아리방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을 많이 반복합니다. 뜻이 맞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게 돼요. 끼리끼리 논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평양된 시각이 강화된 채 집단이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메아리방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세계를 가진 끼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짜 뉴스도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짜라고, 이 방 안에서는 가짜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방을 제외하고는, 내 주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서 고립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이야기는 있지 않을까? 다른 시각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금까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혐오 표현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게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라는 것은 먼저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인종선별, 연령 등 무엇이라도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이것은 뭐 따로 얘기하면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선천적인 이러한 속성들의 근거에서 특정 개인, 집단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괴롭히는 표현들을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인, 집단의 속성에 피부색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남혐, 여혐, 그래서 남성, 여성을 혐오한다. 세 번째로 이런 장애 여부, 연령, 그리고 종교, 그리고 또한 성적 지향. 이번에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많은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많이 혐오 표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죠? 인터넷상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비난받거나 비방, 조장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이랬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죠. 편견을 조장한다. 여자는 예쁘면 된다. 여자에 대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발언들. 장애인은 불쌍해. 외국인들은 범죄 위험이 높아. 멸시나 모욕적인. 뭐 이렇게 맘충, 짱깨, 한남, 애자 이런 것들. 차별 폭력적인 선물. 몰아내자. 집에나 있어라. 너네 나라 가. 이러한 것들, 선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혐오 표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피해 집단은 남성, 여성, 성별, 성소수자, 청소년, 이건 연령에 의한 거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또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 다름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이 혐오의 피라미드인데요. 제 밑에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견들은 모든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밖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또 집단 학살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있을 수 있으나 생각들을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해냈을 때, 그리고 인터넷상에 게시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 문화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혐오 발언이 인터넷에서는 재미, 유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충 이럴 때요, 맘충, 벌레충이죠, 그렇죠? 이 충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재미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혐오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더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익명성, 예, 숨겨집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라고 하면서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 라는 식으로 이 혐오 표현들을 막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의 작은, 그죠? 돌 하나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으로, 개구리에게는 그 돌 하나가 큰 충격,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혐오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짜 뉴스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혐오 표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도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고립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